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끝까지 가본 남자들의 끝까지 살아남기의 조우입니다. 종박사입니다. 네. 지금 바깥에는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 중간에 좀 빗소리나 번개 소리가 혹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추석이거나 추석이 지났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딴 때는 괜찮은데 조증이 되면 경제 관념이 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돈 사고를 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또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그런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고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질문들을 많이 해오셔서 오늘은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의 가장 큰 목적은 보호자님들이 꼭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돈 사고를 쳤을 때 당사자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중독이랑 이 충동에서 나오는 거는 좀 다르거든요. 중독이랑 돈 사고가 나오는 것은 다르다. 중독에서 나오는 건 예를 들어서 마약이나 술이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또 도박도 있고 돈 사고로는 도박이 있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쾌감 중추 시스템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조울증은 결국 감정 조절에 실패해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면은 요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도박이나 이런 중독 같은 경우에는 특정 환경에 노출되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그 조울증에서 일어나는 돈 사고는 어떤 경우에 감정 조절에 실패했을 때 그때 이제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또 중독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은 어떤 환경이 스트레스 상황에 왔을 때 생각이 없이 그냥 판단 과정 없이 그냥 바로 행동이 이어지게 됩니다. 중독 같은 경우에? 중독 같은 경우. 중독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독은 치료하는 방법이 그 환경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으로부터 피하는 게 제일 상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을 갖다가 10년 동안 끊은 사람도 10년 동안 그렇게 어렵게 끊었는데 옛날에 자기가 마약을 했던 어느 골목길로 들어서는 순간 엄청난 금단 현상이 일어나면서 마약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예 그 환경을 갖다 차단하는 거. 음주도 그렇고요. 도박도 자기가 도박장을 갖다가 보는 순간 그러니까 아예 그쪽을 갖다 멀리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자녀분이 그런 돈 사고를 쳤을 때 이것이 도박 중독으로 인한 아니면 다른 중독으로 인한 돈 사고 이제 또 쇼핑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충동으로 처음에 시작했다가 중독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럴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다만 저희가 이걸 갖다 컨텐츠를 준비한 건 뭐냐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이 약하시기 때문에 사실 돈 사고를 쳤을 때 그냥 쉽게 갚아주시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이제 조울증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모르겠는데 조울증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또 이러한 증상이 있다더라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이런 경제적인 관념이 없어지고 뭐 쇼핑 중독이라고 할까 아니면 다른 돈 사고를 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게 얘가 정말 원해서가 아니라 병증으로 인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왜 그러냐면 중독 같은 경우는 반복이고 조울로 일어나는 충동성 같은 경우는 좀 일시적이거든요. 간헐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에 부모님도 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는데 이렇게 조울증으로 일어난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난 거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조울이 일어나기 전에, 조증이 일어나기 전에 굉장히 검소했던 친구가 갑자기 돈 사고를 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사실 굉장히 검소하거든요. 검소한데 조증 한창 심했을 때는 예, 과소비가 굉장히 심했고 그런 거가 이제 약간 과대망상하고 맞물려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사업으로 엄청난 성공을 할 사람이야. 아니면 무언가로 돈을 정말 떼돈 벌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출 이 정도의 지출은 괜찮아. 스스로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고 돈 10만 원, 10,000원을 갖다 아까워하는 사람이 갑자기 1,000만 원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왜냐면 내가 1억, 10억을 갖다가 벌기 위해서 이게 1,000만 원 정도 쓰는데 이게 1,000만 원이 아깝겠어? 이 생각으로 이제 판단이 잘못 나가니까. 예, 그때 이제 그래서 돈 사고가 나는데 그걸 쉽게 이게 방치를 하시면은 평상시에는 검소했잖아. 평상시에는 잘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 아이가 아픈데 아이를 보면 참 마음이 힘들고 또 그런 아픈 아이가 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좀 쉽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게 자녀 조울러의 경우 이것을 조금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네. 아니면 학습되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장 최악의 부모님의 대처 방법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가장 최악이냐면 야단은 아주 세게 치고 돈은 깨끗하게 가까워주는 겁니다. 왜냐면은 차라리 야단 안 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야단은 세게 치고 야단은 세게 치고 그 야단 맞은 걸로 본인은 그걸 갖다가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가냐면 야단을 세게 치는 게 왜 안 좋으냐면은 본인한테는 그 조울증에 대해서 본인의 소통할 수 있는 부모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이게 좀 갖춰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병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그 병을 또 인정 안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가 이거는 병 때문에 그런 건 맞아. 그래서 이해는 하지만 미안하지만 네가 앞으로 이걸 갖다 저질러지지 않기 위해서 네가 일정 부분 책임은 져야 돼. 제가 보기에는 그 방법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은 심지어 돈 사고를 쳤을 때 심지어 신용불량으로 가는 한이 있어도 그걸 갖다가 갚아주지 말아라 뭐 이러는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부모님이 일종의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면은 일정 부분에서 은행도 안 되면 개인회생할 때 탕감을 해주잖아요. 탕감 어느 부분은 탕감을 일정 시켜주고. 부분까지 이 사람이 견딜 만한 범위에서 탕감을 해주죠. 그리고 스스로 그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희생을 해가면서 갚는 과정이 있는데 돈을 모아서 엄마 아빠한테 갚아라. 학생이면은 자신의 용돈을 갖다 그래도 조금 원래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일정 기간 동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한 1년이든 일정 기간 동안 줄이고 또 본인 스스로 좀 알바도 해보고 그러니까 사고를 친 그 당사자에게도 불편함이나 이런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야단을 갖다 세게 치는 게 아니라 그래 너 병으로 인해서 이런 거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 알아. 그런데 네 스스로 이거는 스스로 책임지는 훈련이 필요해. 그거를 갖다가 부드럽게 얘기하고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일정 기간 동안은 본인이 적절히 책임을 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죄송한데 쫑 박사님은 돈 사고 친 저도 그런 있죠. 일이 없어요? 저도 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책임을 또 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책임을 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돈 사고를 쳤기 때문에 왜냐하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여갖고 내가 이거 지금 돈 쓰는 게
내가 이걸 통해서 정말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결국 돈 사고를 쳤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돈 사고 치는 연령대에 따라서 또 이게 사이즈가 좀 다를 것 같은데, 20대 네. 청년이라고 하면, 돈 사고를 크게 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 40대, 50대 그런 조울러가 그 사이즈랑은 틀리죠. 또 다르죠. 40대, 50대는 해갖고 사고가 크게 치면은 집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관심이 없었던 부동산에 또 관심을 가지시면서 또 평소 같았으면 계약하는데 엄청 고민을 하고 또 그 뭐야 배우자와도 상의를 하고 이럴 텐데 조증 때 계약을 막 하는 거예요. 아파트 네. 계약을 하고 뭐 분양받고 이런 경우에는 조증 때 했던 거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서 이게 계약 파기를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또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것도 법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좀 힘든 네, 부분이 있긴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해보실 수 있는 거는 하고 발생하셨을 때 바로 그건 법률가를 찾아가셔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근데 이제 이해 당사자가 여럿이 묶여 있을 때 그게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법률적으로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가능하고 어떤 부분은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아마 조은님 같은 경우는 그게 젊을 때 그런 돈 사고를 방치를 해두면은 어느 순간에 이게 걷잡을 수 없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 순간에는 힘들더라도 시간을 두고 본인이 책임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고, 왜냐면은 말로 해갖고 본인의 경험으로 고통의 경험으로 남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0대보다는 3, 40대에 사회적인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뭔가 사업을 구상하면서 사업을 하려면 뭐 투자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금액이 정말 커질 수 있다는 게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좀 훈련을 해둬야 되니까 그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 쓴 약이라고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 좀 일정 기간에 하고 고통을 분단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많이 그 상담해 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그런 시기로 그 부모님이 해결을 주다 보니까 돈 문제에 대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쉽게. 그냥 이럴 때는 그냥 의존증으로 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 그걸 갖다가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또, 문제 해결 능력도 알게 되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는 그걸 또 이제 부모님이 갚아가는 과정을 갖다가 네가 이걸 의존증을 벗어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걸 또 계속 격려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정 목사님이 최근에 잔소리 대신해주는 잔소리 대행 서비스를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부모가 자녀한테 이런 잔소리를 하면, 그러니까 잔소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 잔소리로만 여겨서 잘 안 듣거든요. 그리고 부모도 이제 자녀 아픈 모습 보면서 마음이 열어졌는데 이런 쓴소리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부모와 저희가 대화를 나누면서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저희가 캐치를 하고 그런 잔소리를 그 자녀분에게 대신해주는 그런 잔소리 대행 서비스 그거를 앞으로 좀 지금 고심 중입니다. 만약에 그런 서비스가 나오면 나 그런 서비스 받아볼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돈 사고도 하고 그런 거랑 좀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경제적인 습관이나 다른 문제를 갖다 고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직접 말하면은 해갖고 더 듣기 싫잖아요. 그렇죠. 또 관계만 또 안 좋아질 수 있고. 또 조울러는 조울러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또 다르거든요. 네. 예, 본인이 느끼는 부분이 다르니까 이 일종의 저는 제 스스로 많이 느꼈던 게 번역자가 필요하다. 네, 통역자. 통역자. 통역해 줄 사람이, 감정의 통역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동료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네. 가장 좀 편안하게 좀 얘기를 갖다 해주지 않을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저희가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로서 또 동료 지원 활동 아니면 동료 지원 상담을 하는 사람들로서 그 부모와 또 대화가 가능하고 당사자와도 대화가 가능해서 이제 부모에게 당사자가 느끼는 그런 느낌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줄 수 있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을 저희가 당사자가 이해하기 쉽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거를 기획하고 있으니까 댓글창에 나눠주시면은 네.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해갖고 왜 쉽게 부모님이 해갖고 조울러의 경제적인 그 사고를 갖다가 네. 이렇게 갚아주고 하면 안 되는지 네. 가장 나쁜 재치는 야단을 세게 치고 네. 빚은 깔끔히 갚아주고 그러면 상처는 받고 나는 야단 맞은 걸로 돈 해결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본인 스스로 일정 부분 책임지게 하는 거. 네. 그리고 그게 본인의 그냥 병이 일부분 그게 책임이 있는 거지 본인의 무조건 탓이라고 이렇게 또 야단치는 거는 해갖고 수동적으로 나오고 네. 병에 대해서 자책감만 느끼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은 피해 가셨으면 하기 위해서 이 방송 컨텐츠를 녹았습니다. 네, 저희가 또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어요. 네. 저희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좀 담아낼 수 있고 네. 또 여러분들의 그런 사연이나 네. 아니면 질문들을 이렇게 네. 아카이빙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이 방송을 보시고 또 그런 곳에 그런 커뮤니티에 네. 가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가입 링크는 더보기 영상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누르고 가입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을이 되고 또 환절기가 되면 좀 컨디션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변화 가운데서 좀 더 이렇게 중심을 좀 잘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이게 경제 그러니까 돈 사고가 참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인데 조울러들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부모로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다가 오늘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가본 남자들의 끝까지 살아남게 조우였습니다. 종 박사였습니다.